저처럼 시댁 식구에게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사실 이런 화제로 얘기하다 보면 한둘씩 모여가며 다들 자기네가 더 심하다고 말하다 보니 한도 끝도 없긴 하더라고요.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제 경우는 보통 심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임신 중에 쌓인 게 평생을 간다는데 그게 꼭 남편에게만 국한된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평생 시댁에 대해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시부모님은 제가 결혼한 이래 얼마나 저를 들들 볶았는지 몰라요. 애가 왜 안 들어서냐, 어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아주 험상궂은 말들을 반복하셨는데요. 솔직히 100번 양보해서 마음으로야 무슨 생각 못 하겠나 싶어요. 그런데 굳이 그걸 알게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매일 저를 불러다가 앉혀놓고서는 온갖 잡일거리를 다 시켜가며 그렇게 구박을 하는 겁니다. 당시 저희 시댁은 특이하게도 결혼한 시누이가 들어와서 같이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주버님이 멀리 해외 출장을 가 계신 바람에 집이 오래도록 비워져 있었는데요. 그런 상황이니 아주버님이 귀국할 때까지 2, 3년만이라도 들어와서 살자며 자기 친정으로 들어온 거죠. 혼자서 애 키우기 힘들다나요? 아무래도 애가 셋이었으니 그건 이해가 갔어요. 그리고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은 세를 주고 그렇게 생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고 했던 모양이더군요. 일단 그것만으로도 집안이 복작복작해서 정신없어 죽겠는데 어머니와 신우는 툭하면 저를 그렇게 시댁으로 호출해서는 밥을 먹자는 둥 뭘 하자면서 자꾸 은근히 일손을 필요로 하더라고요. 저는 결혼 전에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지만 결혼을 할 무렵부터 갑상선 수치가 좋지 않고 몸 상태가 많이 나쁘다고 해서 쉬게 되었어요. 상견례 때도 그런 말들을 나눴고 그럼 이미 며느리 몸 상태가 딱히 좋지 않다는 걸 다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저를 불러다가 설거지를 시키고 나물 묻히고 뭐 하는데 와서 배우라는 둥 자꾸 호출하시는 거예요. 엄연히 저는 집에서 좀 쉬면서 기운을 차려야 하는 사람인데 말이죠. 게다가 시인우는 뭔데 자기가 옆에서 저더러 오라가라 하는 건지 제가 무슨 결혼을 남의 집 아들 잘 키우고 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뭘 자꾸 봐달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건 며느리가 아니라 무슨 무급 가정부를 들인 것도 아니고 주말에 부르는 것도 모자라 주중에도 수요일이나 금요일엔 꼭 부르시더라고요. 이후로도 여전히 저는 가기 싫어서 이 핑계 대고 안 가고 저 핑계 대고 안 갔지만 신우와 어머니는 더 이상 제가 이렇게 빠지는 꼴을 볼 수 없었는지 나중엔 본인 아들을 매수해서는 꼭 같이 오게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시댁 갈 때마다 얼굴이 완전 굳은 채로 가고 그러면 꼭 제 얼굴을 보고 신우는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아우 무슨 도살장 끌려왔어? 그렇게 인상 쓰고 있으면 우리 식구들은 너 무서워서 어떻게 밥을 먹으라고. 기분 좀 풀어 얼른. 기왕 어른들이 있는 곳 왔으면 어린 사람이 맞춰야지. 그게 뭐야? 우리 집 애들 보기도 창피하지 않아? 아유, 옳게 무서워서 다음부턴 오라고도 못하겠네. 다음엔 오지 마. 절대. 어? 이러면서 웃는 건지 비꼬는 건지 모르게 자꾸 살살 약을 올려대더라고요. 그 말에 남편은 더 반응하면서 인상을 팍 쓰면서 자기 누나가 아닌 저에게 성질을 내는 거 있죠. 유미야, 기분 좀 풀어. 어? 왜 그러는 거야? 너 맨날 우리 집 올 때마다 그런 표정으로 온 거야? 늘 우리 가족들의 눈치를 보게 하는 거냐고. 생각해보면 저도 참 바보 같은 게 이때쯤 결혼이고 뭐고 다 엎어버렸어야 하지 않았나 싶어요. 남편도 없이 혼자 시댁에 매주 2, 3일은 꼬박꼬박 갔던 자기 부인에게 잘 다녀오라고 고생했다는 말은 안 하고 그저 그걸 흐뭇해하고 당연한 줄 알고 있더라고요. 이후로 몇 번이나 남편이 가자고 했지만 그냥 누워서 못 들은 척하고 안 가기도 했고 남편이 그걸로 삐치거나 서운해해도 모른 척했어요. 나중에 신우한테 몇 번이나 연락이 와서는 안 와도 된다고 했다고 그걸 그대로 고지고대로 듣고 안 오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면박을 주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끝까지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가지 않을 때 해방감이 너무 컸거든요.
그래서 안 가고 있는 몇 달 동안 생각도 못했던 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그간 제 몸이 안 좋기도 했지만 일단 마음 상태가 편안해서 그랬던 걸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런 소식 자체는 너무 기뻤죠. 초기부터 무척 조심했고 제가 몇 번이나 남편을 말린 탓에 임신 안정기가 되어서 양가에 소식을 알릴 수 있었답니다. 일단 양쪽에서 다 기뻐하시긴 했는데 시댁에서는 성별부터 빨리 알아오라며 무슨 아기를 위한 안전검사 같은 내용들은 관심도 없는지 그것만 자꾸 성하시더라고요. 정말 그쪽 집안과 도저히 상종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정 떨어지게 하는 말만 차고 넘쳤어요. 남편은 바보같이 또 그 내용들을 저에게 그대로 전달해 오는데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명준 씨, 어머니랑 형님이 하신 말들 좀 나한테 일일이 다 전하지 마. 자기도 나한테 그런 말 하면서 내가 기분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듣고 서로 기분 나쁠 얘기들을 왜 자꾸 그렇게 하는 거야? 듣고 뭐 나보고 행동을 고치던지 변하라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자 남편도 나름 뭐가 쌓였던 건지 또 따지기 시작하더군요. 내가 뭐 너한테 대단한 얘기라도 했어? 그냥 우리 누나랑 엄마가 성별을 궁금해한다는 얘기잖아. 그런 얘기들도 못해. 손주랑 조카를 봐서 너무 기쁘고 좋아서 그런다는데 너 진짜 예민하고 별난 것 같아. 그러니 어른들이랑 어울리지도 못하고 맨날 자리를 피하기만 하지. 나도 이제 장인어른이랑 장모님한테 전화 오면 안 받을 거야. 진짜 기가 막히다 못해 코가 막힐 지경이더군요. 대체 어쩌라는 건지.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마음대로 해. 언제 우리 엄마랑 아빠가 당신한테 전화한 적 있어? 아니, 그러는 당신은 먼저 우리 집 사이가 되어가지고 안부 전화라도 한 적 있냐고. 나보고는 안부 전화 일주일에 한 번씩 안 한다면서 맨날 어머니랑 형님한테 전화가 그렇게 걸려왔는데 자기는 뭐 하는 거야? 우리 집에서 매일 당신한테 쪼아대는 가족이 누가 있는데? 뭐야? 쪼아댄다고? 말 다 했어 너 지금? 이쯤 되니까 신우랑 어머니가 딱히 이상한 게 아니었음을 너무 늦게 깨달았지 뭡니까? 그냥 이 집은 다 한통속이에요. 남편부터 시어머니, 신우, 그냥 가족이기에 다 이런 인간들이었을 뿐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늦게 알았고 남편은 그 안에서 괜찮은 사람이며 내 편을 들어줄 사람으로 잘못 착각했던 거예요. 어머니랑 신우는 그냥 자기 동생이자 아들을 장가 보내놓고 걱정이 많아서 유난히다 못해 저렇게 사람을 미친 듯이 잡아대야 성이 풀리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이런 부분에서 중재를 잘 해주겠지. 나는 남편만 믿고 결혼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결국 시집살이는 남편이 시키는 것이더라고요. 남편이 이런 식으로 생각이 꽉 차 있으니 시댁에서 저를 만만하게 보고 선을 마구 넘어대는 것 같았죠. 아무튼 저는 이런 상황을 더는 봐줄 수가 없어서 남편과 냉전 중에 들어갔고 성별이 나온 이유도 남편에게만 말했을 뿐 시댁에 따로 연락은 안 했어요. 남편도 제가 자기네 가족들과 전혀 연락 안 하는 모양새를 보고 포기했는지 본인이 직접 말을 했나 봐요. 하루는 집에 누워 있는데 어머니께 전화가 온 거예요. 누워서 받다가 너무 스트레스가 받아서 그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유미, 너 딸 가졌다며? 명준이한테 연락받았다. 너는 네가 입이 있으면 직접 찾아와서 말을 할 것이지. 그걸 꼭 남편을 통해서 전해야겠어. 이때부터도 뭔가 짜증나고 싫었는데 갈수록 말 같지도 않은 얘기만 거듭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집에 와서 처음 애를 가졌으면 웬만하면 아들을 가졌어야지. 웬 딸이야 대체. 나보고 명준이 할머니나 어른들한테 어떻게 말을 하라고. 네가 좀 관리를 잘해서 노력을 했어야지. 아이고 여자가 되어서는 그놈의 씨 하나 제대로 못 골라서 냉큼 딸을 가져버리면 어떡하냐. 아유 잔말 말고 둘째는 꼭 아들 낳도록 해야 한다. 진짜 무슨 아기로 협박하는 폭력배도 아니고 조선시대 말기도 이런 식으로 말하는 시어머니가 있었다면 분란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가뜩이나 불편한 몸 이끌고 힘든 며느리한테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하는 건지 저는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게 또 마음에 안 들어서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얼마나 난리를 치셨는지 남편은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씩씩거리면서 엄마 전화를 대답도 않고 끊었냐며 할 말 많아 죽겠는데 제가 전화를 안 받는다며 머리끝까지 화가 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화병 나서 알아 누우셨다며 빨리 사과를 드리러 찾아가 보라고 하는데 이때부터 저는 정말 남편이 인간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뱃속에 자기 자식을 임신하고 있는 부인한테 곧 죽어도 자기 엄마와 누나가 우선이 되어서는 저런 말들을 해댈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억울하고 화가 나서 눈물을 끄끄거리며 참으면서도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전화를 다시 걸지 않았어요. 그냥 남편 하나만 무시하고 안 보면 그만이더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냉전이 길어지고 임산부인 저 혼자 산부인과를 다니는 날들이 많았고 자기도 주제에 앞바랍시고 애 크는 건 또 궁금했는지 슬 숙이고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일단 챙겨줄 건 챙겨주고 남편 입에서 어머니와 누나 얘기하며 챙기라는 말이 나온다면 그냥 무시하고 말았어요. 듣지도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고 곧장 안방으로 향해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런 게 또 화가 났던 건지 남편은 그새 또 자기 엄마한테 말한 것 같았고 어느 날은 글쎄 우리 엄마한테 전화가 왔지 뭐예요. 유미야, 너 시댁이랑 뭔 일 있니? 그런 일이 있었으면 엄마한테 말하지 그랬어. 무슨 일이라니? 엄마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는 화를 좀처럼 다스릴 수가 없어서 감당이 안 되더군요. 듣기로는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그렇게 제 험담을 하셨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되어서 시댁도 잘 안 오려고 하고 임신하고 걱정돼서 몇 마디 좀 했더니 그걸로 뾰루퉁해져서는 우리 아들한테도 집에서 어지간히 잡고 사는 것 같다며 사돈이 어찌 그리 교육하셨냐면서 되려 따졌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간 있었던 일들을 엉엉 울며 엄마에게 말을 했고 엄마는 한참 숨죽이고 들으시더니 다시 말씀하시더라고요. 됐어. 유미야, 너 잘못 없어. 넌 그냥 하던 대로 해. 그리고 박서방도 참 실망이네. 엄마도 생각이 많다. 일단 너는 그냥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한편으론 엄마한테 이렇게 마음 쓰이게 한 것 자체도 너무 속상하고 우리 집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지들이 한 짓은 생각도 안 하고 대뜸 사돈한테 전화해서 따질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이때 저는 잠깐 속으로 이혼을 생각했으나 뱃속의 아기를 이제 성별까지 알았고 시댁이 없으면 엄청 큰 문제는 없이 그럭저럭 지내는 편이라 다시 눈을 질끈 감고 있기로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결국 저는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겪고 말았지 뭐예요. 상황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 진짜 이 집안도 남편도 답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유인즉슨 바로 제 출산을 앞두고 일어난 일 때문입니다. 저는 조리원이며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진작부터 준비해 두었고 수술로 낳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수술 때 아이를 낳고 입원해 있는 동안은 아무래도 남편의 도움보다는 엄마의 도움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엄마께 얘기를 해두었고요.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두었는데 어째 짐을 싸고 준비를 하는 저를 보면서 남편의 표정이 영 어색한 거예요. 제가 오전 중에 수술이라고 말을 했고 나와 엄마를 데려다주고 나면 당장 옆에선 할 일이 없으니 이것저것 잘 챙겨서 있으라는 말을 했는데요. 대답이 시원치 않고 자꾸 제 눈치를 보길래 답답해서 왜 그러냐고 했어요. 남편은 이때다 싶었는지 겨우 말을 꺼냈는데 그 말을 듣고 저는 진짜 이 인간이 내 남편인지 뭔지 온갖 분노가 안쪽에서 올라오더라고요. 저기 그게 왜 이렇게 뜸을 들여? 빨리 말해. 무슨 일이야? 왜 자꾸 대답을 흐지부지하게 해? 그게 저 아, 그날 말이야. 일이 있어. 이때부터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더군요. 아니, 제가 자기 아이를 출산하는 날인데 무슨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의 회사는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걸로 유명하긴 하지만 보통 부인이 출산하는 날까지 잡아두지는 않으니까요.
뭐냐고 물어봤는데 남편이 눈을 꽉 감고서 잽싸게 답을 하지 뭐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안 그래도 심한 빈혈이 더 휘청이게 와서 숨을 몇 번이나 내쉬었어요. 그게 사실 2달 전부터 예약해둔 건데 누나랑 애들이랑 엄마랑 제주도 여행을 잡아놨거든. 너도 알다시피 지금 매형도 없고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갈 것 같아. 저는 한 템포 쉬었다가 소리도 못 지르고 그냥 마냥 어두운 소리로 천천히 말했어요. 지금 미친 거 아니냐고. 부인 출산 날에 시댁 가족여행 가서 운전이나 하고 있는 남편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남편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계속 저한테 설득하는데 정말 이제 제가 그째 돌아버리지 않고 맨정신에 들은 것만으로도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싶을 정도예요. 엄마도 건강도 많이 안 좋으시고 이제 언제 또 이렇게 여행을 해보냈냐고 하시더라고. 사실 너랑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네가 몇 달 전부터 가족 모임에도 자꾸 안 나왔고 우리도 2달 전에 미리 예약해둔 건데 진짜 이렇게 당일날 수술 날짜가 겹칠지 진짜 몰랐어. 이제 와서 미루는 건 우리도 넉넉치 않은 형편에 다 예약해놔서 취소하기도 돈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고 애들도 너무 기대하고 있거든. 가서 무릎 안 좋은 엄마나 아이 셋 챙기는 누나가 운전할 수도 없고 내가 해야 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말을 못했어. 이번만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아니 이번만? 이번만이라며 이런 말 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디 감히 이번만? 이후에 2번째로 또 애를 낳은 일이 있을 거라고 겁도 없이 상상하는 걸까요? 누가 자기 애를 더 가져줄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진짜 꿈도 어지간히 크다고 욕을 해주고 싶은데 저는 이 얘기를 듣는 내내 너무 서럽고 진저리가 나서 그냥 이런 남편 따위 없는 게 낫겠다 싶더군요. 어차피 제가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그 처리도 엄마가 해주실 거니 남편은 그때 그냥 집에 있으라고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결정해서 말을 해주는 것과 본인이 자기 임의대로 내 걱정은 전혀 하지도 않은 채 멋대로 결정해서 저한테 통보하는 건 전혀 다른 거잖아요. 저는 다 짜증나서 그래 그렇게 하라고 그럼 아침에 나랑 엄마랑 태우고 가라고 했더니 그것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유미야 진짜 이번만 봐주면 안 될까? 아침 일찍 비행기라서 새벽까지 나가야 돼. 그냥 전날 장모님이 여기서 주무시고 같이 택시 타고 나가면 안 되나? 혹시 캐리어 무거우면 병원에 미리 전화해서 전날 캐리어 맡겨두는 건 되지 않아? 내가 전화 한번 해볼까? 이 순간 저는 그냥 눈을 지그시 감고 속으로 몇 번이나 이러면 안 된다고 이 화가 다 애한테 간다고 너는 이걸 무조건 견뎌야 한다며 계속 되뇌었어요. 겨우 숨을 들이쉬면서 참다 그냥 안방으로 들어와 바로 문을 잠가버렸고 침대에 누워 서러움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남편은 눈치를 보면서 문을 두드리며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 말도 가증스러워서 귀를 막아버리게 되더군요. 이후로 몇 시간이나 지나 정신을 좀 차리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그날 남편이 사정이 있어서 그날 당일 자리를 못 지킨다고 말했어요. 엄마는 너무 황당해 하시면서 애 낳는데 아빠가 어디가 있는 거냐고 어이없어 하시더라고요. 괜히 엄마에게까지 근심을 끼치고 싶지 않아 더는 얘기하지 않았고 저는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당일날 새벽까지 나가는 남편을 보며 한숨을 푹 쉬어가며 엄마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무사히 예쁜 딸을 얻었고요. 남편은 너무 꼴보기 싫었고 몇 번이나 전화가 걸려왔는데 받지 않았어요. 실제로 아파서 받을 정신도 없었고요. 나중에 우리 엄마께 전화를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는 그냥 사진들을 몇 장씩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창 입원해서 모유 수유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엄마로부터 부축을 받고 있을 때쯤 겨우 주변에 연락을 돌리고 통화를 좀 할 수 있었어요. 태어난 아기도 너무 예뻤지만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지치더군요. 그래도 내색은 않으려고 했지만 몸도 덜 아물어서 뱃속 장기가 심히 아파오고 몇십 통씩 걸려와 있는 남편의 전화도 볼 때마다 기가 차고 눈물만 났습니다. 아기를 낳은 지 2째 날이 되었을 때 가급적 많은 생각을 안 하고 회복에만 집중하려던 차에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너무 그러지 말고 박서방도 미안해서 전화하는 걸 텐데 받아보라고 하더군요. 저도 받아서 실컷 욕이나 해주자는 생각으로 받았는데 글쎄 남편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왜 그래? 뭐야? 무슨 일 있어? 그게 여기 지금 사고가 났어. 사고라니? 진짜 너무 황당스럽더라고요. 갔으면 곱게 다니고나 할 것이지. 또 무슨 사고를 쳤다는 건지. 계속 횡설수설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 그쪽에서 벌어져 있었어요. 렌트카를 빌려 어딘가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가 크게 나버렸고 그 사고로 인해 남편과 신우 조카들도 적지 않은 부상을 입었지만 어머니가 아주 심하게 다치셔서 그만 두 다리가 부러지게 된 거예요. 가뜩이나 무릎 약하고 안 좋다고 매일 앓던 소리를 하셨던 분이 사고로 인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나마 남편과 조카들은 덜한 편이었는데 신우도 통원 치료가 꽤나 필요한 부상을 입고 힘들어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데 진짜 너무 갑갑해서 한숨만 푹푹 쉬게 되더군요. 와중에 옆에서 이 통화 내용을 다 들으신 엄마는 그제서야 왜 이 자리에 본인 사이가 없는 건지 진실을 알게 되셨고 분노로 좀처럼 몸을 추스르지 못하게 되었어요. 엄마는 욕을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자기 새끼 낳는 순간에 지네 엄마랑 누나랑 놀러가서 저렇게 사고를 당한 거냐고 아주 난리를 치셨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머리가 어지러워 죽겠는데 어쨌든 어머니도 보통 다치신 게 아니니 상황이 정말 위급하긴 하겠구나 싶더군요. 일단은 자리 잡힐 때까지 두고 보기로 했고 며칠이 지나 다들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저는 제대로 퇴원해서 조리원으로 갔고 나중에 남편이 뒤늦게 와서 아기와 저를 봤고요. 진짜 이때 남편 행색도 어찌나 한심하던지 자기도 자기가 죽을 죄를 진 건 알긴 아는 건지 눈도 잘 못 맞추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 있던 중에 저는 조리를 그럭저럭 하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남들은 아기가 집에 오면 그 순간부터 힘들어서 그렇게 울고 못 잔다는데 우리 딸은 비교적 잘 자고 저를 힘들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을 아기에게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어주면서 상태를 보고 있는데 이때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무래도 그렇게 다쳤다고 한 이유로 꼴 보기 싫어 죽겠지만 아무튼 큰 사고를 겪으셨다고 했는데 통화를 한 번도 안 해보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단 받았는데 내용은 정말 저를 기겁하다 못해 기절시키기 충분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몇 번이나 머릿속으로 스치듯 지나갔던 이혼이라는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 요즘 준비하고 있고요. 아이고, 너는 시애미가 이렇게 반불구가 되어버렸는데 연락도 안 해보고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그 모양으로 그래서 쓰겠냐?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애기 낳고 몸 추스르느라. 됐고. 그 뭐냐. 내가 지금 이 모양이 돼서 움직이질 못해. 니네 신우도 아주 그냥 보통 크게 다친 게 아니야. 애들도 못 돌보고 있고 이거 뭐 간병인이라도 써야 할 판이다. 그러니까 네가 애기 안고 여기로 넘어와서 조카들도 좀 같이 챙겨서 먹이고 여기 와서 신우도 좀 간호하면서 나도 좀 챙겨주고 해야겠다. 그 간병인이 솔직히 그게 다 돈이 얼마니? 다 낭비지 뭐냐? 가족이 있는데 뭘 다른 데 사람 구해서 돈을 써? 그니까 당장 잔말 말고 내일부터 와. 오늘도 다들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그냥 내일부터 오라고 하는 거야. 얼른 대답해. 어이가 없더군요. 가족이요? 가족이 있는데 무슨 간병인을 쓰냐고요? 그럼 가족인 며느리가 그렇게 생사를 걸고 자식을 낳고 있는 동안 가족이라는 사람들은 어디가 있었나요? 다리가 부러지고 허리가 부러진 게 제 탓인가요? 저도 수술하고 몸이 다 아물지 않아서 최대한 누워있기만 하고 있고 애기도 제대로 못 안아보고 있고 먹이는 거, 기저귀 채우는 거 다 저희 친정엄마가 하고 있는 현실인데 뭐라고요? 저는 이때 정말 토하듯 울음을 쏟아내면서 전화기를 집어던졌고 놀라서 들어온 친정엄마에게 모든 사실을 다 말해버렸어요. 사정을 다 들으신 엄마는 표정이 점점 굳으시더니 이런 집에 너를 그냥 둘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게다가 제가 알기로는 남편도 이 사실에 동의를 안 할 리가 없다고 했어요. 지금 당장 애 낳고 누워있는 자기 부인보다 다리가 부러져서 몸을 못 쓰고 있는 엄마가 안쓰러워 죽겠는 사람이니까요. 한참을 고민하고 아빠와도 얘기를 나눈 끝에 저는 친정에 들어와 있고 남편에게는 이혼 서류를 보내놓은 후 어떤 연락도 받지 않고 있어요. 어찌 보면 제가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집은 평생 이런 식으로 굴러가겠다 싶더군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 맞춰 살던지 싫으면 같이 안 사는 수밖에요. 귀여운 제 딸과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애 낳는 날 나만 빼놓고 지들끼리 탱자탱자 제주도에 놀러가서 그런 대형 사고를 겪고는 그 뒤처리를 저보고 하라고요? 죽어도 그렇게 못 살아요. 아주 그냥 셋이서 재미가 붙었는지 제 이혼 서류를 받고선 남편과 신우, 어머니까지 셋이 아주 시간이 많은지 돌아가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고 협박식에 문자까지 보내고 계속해서 징징 울어대네요. 너무 징하고 진저리가 나서 이 집과의 모든 인연을 다 뿌리 뽑아버리고 싶습니다.